Q는 P가 약간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일단 P 입장에서 보면 P라는 조건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정확한 명칭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포함 관계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될 텐데 얘네들은 Q가 되기 위해서 이미 충분히 갖췄잖아요. 얘네들은 이미 뭐 다른 걸 더 갖추지 않아도 이미 Q니까 충분히 갖췄다라고 해서 이 앞에 있는 애를 충분 조건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그 뒤에 있는 Q는 정확한 명칭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얘네들은 P가 되기 위해선 어떤 또 다른 조건들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Q 안에 얘네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P가 되겠지만 얘네들은 P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뭔가 좀 더 필요해. 그래가지고 Q는 P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조금 뭔가 더 필요한 조건이다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라고 뭐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이게 뭐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앞에 있는 게 뭐이면 뭐이다. 앞에 있는 게 충분 조건이고요. 뒤에 있는 게 필요 조건이다. 그냥 이렇게 외웠고 근데 이제 현우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애들이 더럽게 못 외우는 거야. 그래서 좀 어떤 느낌으로 생각을 했냐면 이게 좀 뭐 이런 기억법 같은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P면 Q이다 이런 건데 지금 화살표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P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총을 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P가 총을 쏘는 거니까 총 분 조건이고요. 그러면 Q는 총을 맞겠죠? 그럼 뭐가 나와요? B가 나오겠죠?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받는 애가 필요 조건, 쏘는 애가 충분 조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워도 뭐 좋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것을 충분 조건, 뒤에 있는 것을 필요 조건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1번 보면은 P면 Q이다. 얘는 가정이면 결론이다. 이런 상황인데 얘가 만약에 참이면 이 화살표가 두 줄이 돼서 이렇게 나타낼 거고 이때 앞에 있는 이 화살표를 쏘는 애를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그리고 화살표를 받는 애, 맞는 애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문제 조건에는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냥 얘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문제에 이런 조건이 나오면은 이 그러니까 P는 충분 조건이다라는 거니까 P는 근데 쏘는 위치 충분 조건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거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것도 그냥 Q는 필요 조건이니까 Q가 맞는 위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이 2번 같은 경우는 P이면 Q가 참이고 반대로 Q이면 P이다. Q이면 P이다도 참. 그러니까 P랑 Q가 있을 때 P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이때 P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볼 때는 충분 조건인데 이 왼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볼 때는 필요 조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양방향이 되는 이런 조건을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일단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먹냐 하면은 너가 이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 단어를 뭔가 문제 값을 구하는 데 쓰진 않겠고 여기
어떤 조건인지 일단 첫 번째 대표 유제 9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인지 파악을 하라입니다. 주조건 P이면 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쓰시오 입니다. 그러면 얘는 필요 아니면 충분 이겠죠? 그러면 P는 어떤 조건이냐니까 P면 Q 얘가 만약에 참이면 P는 무슨 조건인가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될 거고요. 반대로 P가 이렇게 화살표를 맞게 된다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조건인지 확인하시오는 얘냐 이거를 좀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x가 0이고 y가 0이면 x, y는 0 이게 맞니? 아니면 x, y가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이게 맞니? 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인가요? 이게 참인가요? 네, 위에 게 참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둘 다 꼭 0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래서 네, 이 위에 게 맞을 거고요. 그러면 얘 P는 무슨 조건인가요? 네, 그냥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충분 조건 이렇게 답이 될 겁니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봤을 때 x제곱은 y제곱보다 크다랑 x, y 0 이거다. 이게 참인가요? 이게 참인가요? 아래 게 참이 되겠죠? 아래 거는 얘가 되면 당연히 얘가 되지만 이 반대 방향으로는 얘더라도 얘일 수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고 음양 이렇게 섞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얘가 맞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찾는 이 앞에 P 조건은 네, 필요 조건 이렇게 조건이다 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 이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는 0이다. 이게 맞나요? 이게 맞나요? 아래 거?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의미하는 게 뭐죠? 둘이 더했을 때 0이다? 이게 곧 이걸 말하는 걸까요? 둘 다 0이다가 되겠죠? 왜냐하면 절대값이었다라는 건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애인데 둘이 더해서 0이란 건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 말은 곧 x랑 y랑 0이 되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제곱 더하기 제곱은 0이다 얘를 만족하는 x, y는 둘 다 0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왜냐하면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두 수를 더했을 때 0이다라는 건 둘 다 0이다니까 이것도 x는 y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면 즉 x는 y는 0이면 얘다 도 참이 될 거고요. 반대로 얘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면 즉 x는 y는 0이면 얘가 성립하느냐 도 참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양쪽 다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 P에 해당하는 얘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조건인지 판단하시오 라는 형태 할 수 있겠나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필요 조건일 때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제 해석을 뭐 잘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not P는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 문장 가지고 떠올려야 될 식은
뭐가 있어요? P는 어. 나피는 필요 조건이다. 이 화살표 우리가 계속 쓰는 이 화살표에 표현하면 여기 각각 뭐가 들어와야 되나요? 앞에는 어. 얘가 지금 나피가 필요 조건이라는 거니까 나피가 화살표를 받는 이 위치겠죠? 아이고.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다음 중 항상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인데 보기들을 보아하니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냐면 집합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면, 집합의 세계로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어. P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조금 더 간단히 하면 Q랑 P의 포함 관계는 반대가 될 겁니다. 이거 그 마이너스 곱하는 부등식에서 마이너스 곱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P는 나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라는 건 즉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거고, 그럼 얘일 때 기니디름이가 옳은지 이제 판단을 하면 될 겁니다. 기억 P합집합 Q는 P다 맞나요? P합집합 Q는 P다. 네, 틀리죠? 그 다음 니은 P교집합 Q는 Q다. 얘도 아닐 거고, 이런 거 판단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림은 지금 P가 부분집합이니까 이런 거 하나 그리고 판단하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P합집합 Q는 Q 아니고, P교집합 Q는 P 아니고, 그 다음에 Q 빼기 P는 공집합 아니겠죠? 그 다음에 리을 P 여집합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다. P 여집합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다. 네, 맞죠? 이거를 그냥 이제 P 여집합 여기 나머지 생각하고, 그럼 P의 나머지들이랑 Q를 합치면 이제 여기 다 칠해지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다, 맞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미음 같은 경우는 P 여집합과 Q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맞나요? 네. 잘못 구했나? 이거 뭐임? 리을만 맞다고? 네. 진짜요? 오, 신기하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뭐 아니면 여기서 지금 나P가 필요 조건이니까 집합으로, 여기 보기가 집합이라서 집합으로 가지고 바로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되고요. 아니면 얘가 참이니까 또 뭐가 성립할 거냐면 대우가 성립하겠죠? 대우가 참이겠죠? 그래서 얘 대우를 쓰면 P이면 Q이다. 그래서 얘다. 이렇게 와도 됩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는 지금 P 여집합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다인데, 이거랑 똑같은 말은 양쪽에 여집합해도 똑같겠죠? 그러면 이거 좌변은 뭐가 되나요? P 교집합
네, 이렇게 될 거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걸 보고 떠오르는 거는 P 어, 차집합인가? 2차 집합? 네, Q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P 여집합, 합집합 Q가 전체냐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만 양쪽의 여집합을 해서 P 차집합 Q가 공집합이냐 P에서 Q 빼면 공집합이냐 맞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그냥 이걸 말하는 이유는 저걸 보고 양쪽의 여집합해서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한번 보여주기 위함이고 미음 같은 경우는 뭐 보이는 게 있나요? 둘 다 어, 그 여집합이 있으니까 어, 그거를 묶어서 어, 날리면은 어. P 공집 합집합 Q는 전체집합 그 여집합은 공집합인데 이제 여집합 날리면은 전체 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미음은 이제 둘이 합쳤을 때 전체 집합이냐 인데 Q죠 Q. 그래가지고 미음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Q가 당연히 전체 집합이랑 똑같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서 항상 옳다고는 할 수 없어서 미음은 땡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 또 이게 아까랑 마찬가지로 문제 조건에 뭐는 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 뭐라고 해야 되지? 구하려는 게 이제 집합과는 관련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보면은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일 때니까 Q이면 P다가 참이 되겠죠? 그러면 이 말은 Q의 진리집합이 P의 진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가 될 거고 그러면 Q의 진리집합 Q가 참이 되게 하는 X의 범위는 뭐가 되나요? 절대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겠죠? 맞나요? 그 다음 이제 P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 X2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러니까 이 범위가 이 범위의 부분집합이어야 된다라는 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3 2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0이라 하면 이제 A가 1이면 마이너스 1부터 1, A가 2면 마이너스 2부터 2, A가 3이면 마이너스 3부터 3, 뭐 이렇게 늘어나겠죠? 좀 여기서 이제 대칭이 될 건데, 그러면 A의 범위는 어디가 되면 되나요? 얘가 이렇게 안에 있으려면. 왜 안 나와? 어떻게 돼야 되나? 뭐라고요? A가 2가 되면 돼요? 뭐 2가 돼도 되지만 그게 최대겠죠? 그러니까 A가 지금 양수니까 A가 여기 오른쪽에 있을 텐데 2를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A는 이제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을 거고 포함 관계가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식으로 표현하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여기 얘까지 이것만 표현하면 우리 A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얘까지 합쳐서 적으면은 A의 범위는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2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2k
마이너스 8은 0이 아니다 는 x 플러스 2가 0이 아니다 이기 위한 충분 조건 얘가 충분 조건이라네요. 화살표는 이게 맞나요? 위에 게 맞나요? 아래 게 맞나요? 위에. 네, 위에 게 맞겠죠? 그럼 k가 구하기 가능? 어, 네. 괜찮나요? 그럼 여기도 이제 얘가 되는 x가 구하고 얘가 되는 x가 구하고 이제 포함 관계를 하겠죠? 근데 이게 좀 거슬리는 게 있습니다. 뭐가 거슬리나요? K도 거슬리긴 하지만 0이 아니다. 여기서 좀 거슬려야 하는 건 0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x 더하기 2가 0이다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좀 바로 찾을 수 있는데 0이 아니다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2에 제외한 모든 애들입니다. 이런 거 포함 관계 이제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를 보면 좀 불편해 해야 돼요. 그러면 0이 아니다를 얘를 이제 등호, 는으로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문장에서 얘가 x 더하기 2가 0이다 이렇게 바뀌려면 반대 뭐가 반대로? 부정하고 반대로 해야겠죠? 그게 뭐냐면 대우입니다. 대우 그죠? 이제 부정하면 이렇게 부정하면서 방향 순서가 뒤바뀌는 게 이제 대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충분 조건이니까 얘는 참이고 근데 얘가 참이라는 건 뭐랑 똑같? 얘도 참이다 라는 것과 동일할 거고 얘를 이렇게 바꿔서 풀면 좀 더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얘가 참이 되는 x값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2 이런 애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얘가 참이 되는 x값은 뭐 k가 있어서 근을 구할 수 없겠지만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얘이다가 참이 돼야 된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있어야겠죠? 이게 얘면 얘다가 참이 된다라는 말은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식을 만족하는 x값 근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너스 2다 5 그러면 k 값 구할 수 있겠나요? 근이다 그러니까 대입할 거고 4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2k 마이너스 8은 0 4k는 마이너스 4니까 넘어가면 4 k는 1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충분 조건일 때 필요 조건일 때 또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그 x 값의 포함 관계가 성립하도록 잘 하면 될 거고 이런 경우는 근이 포함돼야 되니까 이제 대입 여기에 근이 얘다 얘가 여기에 근 중에 하나다 라는 걸 이용해서 대입할 거고 이런 거 있으면 대우 생각해 주면 될 거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그래서 일단 여기 대표에서 7번부터 몇 번이니? 11번까지 봤는데 뭐 다음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참고해서 판별하시오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너무
단순해서. 근데 어쨌든 대우 의미 알아야 되고 대우는 참과 것이 똑같다 알고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명제 연결하는 거 하나 정도 나올 법합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어떤 조건인지 쓰시오. 지금 필요 충분 관련해서는 이렇게 어떤 조건인지 쓰시오. 필요 조건일 때 집합사의 관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일 때 뭐 값을 구하시오, 범위를 구하시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인데 뭐 이거는 필요 충분에 관해서 이제 비중을 문제 수를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르겠지만 그냥 난이도는 진짜 순서대로인데요. 얘가 제일 쉽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필요 충분 여기서 좀 어려운 문제 하나를 만약에 문제 하나 가져갔는데 걔가 어렵게 내고 싶다 하면 얘를 이용할 거고 만약에 그냥 중간 적당한 거 하고 싶다 그럼 얘를 낼 거고 다른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쉽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 이런 걸 낼 거고 그래서 뭐 다 낼 만한 문제들이긴 해서 여기는 다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게 될 거고요. 괜찮나요? 뭐 사실 배운 거 없죠? 뭐 없진 않지만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알아두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살짝 쉬어가는 느낌. 이제 용어들을 좀 할 건데요. 정의, 증명, 정리입니다. 정의, 증명, 정리. 혹시 정삼각형이란 무엇인가요? 세 번의 길이가 모두 같은 어, 삼각형. 정삼각형이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삼각형을 뭐라고 딱 정했냐 하면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하자라고 정한 의미니까 이런 애를 우리는 정의 이런 문장을 그냥 정의라고 합니다. 정삼각형의 정의는 얘다. 그러면 정삼각형이 그러니까 이런 삼각형을 정삼각형이라고 할 건데 정삼각형 중에 정삼각형의 성질들이 있을 겁니다. 정삼각형 중에 성질 뭐가 있나요? 세 각의 크기가 다 60도. 세 각의 크기가 다 60도다. 세 각의 크기가 60도 모두 60도다 이런 걸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정의 이거 이렇게 정의한 삼각형이 있으면은 얘도 성립할 거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정리라고 할 거고요. 세 각의 크기가 왜 60도죠?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어. 이제 그걸 다 이루면은 어. 그 변의 비가 다 같아서 수직으로 한 선을 내렸을 때 네.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어. 모르겠어요. 정의는 왜 그런지는 좀 많이 놓치긴 하니까 이거 그냥 쉽게 이 정삼각형이라는 애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을 거고요. 여기서 뭘 말할 수 있음? 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각하고 이각이 같겠죠? 그리고 좀 이렇게 기울여서 좀 회전해서 보면 이 변하고 이 변이 같으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잠시만요.
이 각하고 이 각도 크기가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각의 크기가 다 같죠? 그러면 뭐 xxx라고 하는데 x 세 개 합치면 뭐죠? x 세 개 삼각형 네 모든 각의 합은 180이죠. 그래서 세 각의 합은 180. 그래서 이 한 각은 60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그 세 각의 크기가 60도인지를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성립하느냐를 증명했습니다. prove. 그래가지고 이런 애를 증명이라고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정사각형은 얘야 라고 정확하게 정한 문장이고요. 정리 먼저 보면은 참임이 증명된 명제, 얘는 이제 정사각형을 얘라고 했으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사각형을 얘라고 하기로 정했으니까. 그러면 여기 참의로 증명된 명제나 기본이 명제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잠시만요. 저 표현보다는 그냥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정의된 게 있으면 이것에 따라서 뭔가를 더 추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하는 그래서 정의의 명제나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가정의 성질을 근거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거겠죠?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리고 뭐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것을 근거로 어떤 명제가 참 얘가 진짜 성립하는지 설명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증명이라고 하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그냥 용어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거고요. 뭐의 정의를 쓰시오. 뭐를 증명하시오. 이것의 정리는 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너가 앞으로 학습하는데 정의, 증명, 정리라고 용어가 나오면은 그냥 아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증명 같은 경우는 증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든 수학이라는 건 관계를 계속 파악해 나가는 거긴 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삼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함? 가로 세로 2분의 1 하겠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시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삼각형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냐를 이제 증명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구하고 원의 넓이 이렇게 구하고 공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증명하는 거는 수학에서 좀 중요하긴 하고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는 이 두 가지를 이제 배우긴 할 겁니다.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볼 거고요.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아까